2020년 차량운동과 기출문제 88번에서 100번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등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감속도 6.86m/s의 자승으로 2.7초 동안 감속했더니 정지했습니다. 이 차량의 감속 직전 속도, 즉 처음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는 모르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6.86m/s의 자승입니다. 감속도였죠. 그리고 시간은 2.7초였었고요. 그리고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감속 직전 처음 속도 구하면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D 정보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공식이죠. V는 VI 플러스 AT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VI죠. 그러면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죠. AT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되면 됩니다. 그래서 VI는요, VE-AT가 됩니다. VE가 0이었었고요. A는 마이너스 6.86, T는 2.7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 마이너스 6.86 곱하기 2.7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8.52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66.67km/h가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89번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어떤 물체가 수직 상방향으로 내던져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요. 그리고 2번입니다. 수평으로 내던져지는 물체의 운동 중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수평으로 내던져지는 운동은요, 단순 추락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초기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등속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속도가 0인 건 맞는데요. 낙하하면서 중력과 속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수직 방향 등가속도 운동이죠. 4번입니다.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것을 말하며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경우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말한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요, 처음 속도 없이 중력만을 받아서 중력 방향으로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경우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제동되는 질량 1500kg인 차량이 평탄하고 젖은路面에서 25m 미끄러지면서 18,750J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정지했다면 그때의 마차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M은요, 1500kg이었었고요. 이동거리 D는요, 25m. 그리고 소비 에너지 E는요, 18,750J였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요, 운동 에너지를요, 마찰력이 하는 한 일로 모두 소비하고 최종 정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W는 FD가 되고요. 그리고 F는 MA니까 MAD가 되고요. 그리고 A는 뮤G니까요, MUGD가 됩니다. 뮤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마찰계수를 구할 거니까요. MGD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뮤는요, MGD분의 W가 됩니다. M이요, 1500이었고요. G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9.8m/s의 자승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이때 이동거리는요, 25m고요. 에너지가 한 일이니까요, 18,750J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500 곱하기 9.8 곱하기 25분의 18,75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0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A 차량의 브레이크 밟기 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 차량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 상태로 2m 진행하고 정지했습니다. A 차량의 모든 바퀴는요, 정상적으로 제동되었고요. 견인계수는 0.9였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브레이크 밟기 전 속도니까요. 그리고 2m 이동했고요. D는 2m였었고요. 이때의 견인계수 F는요, 0.9였고요. 최종 정지했습니다. 브레이크 밟기 전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FGD입니다. F가 0.9였고요. G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9.8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D는요, 2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9 곱하기 9.8 곱하기 2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5.94m/s이 나왔습니다.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급제동 시 승객이 넘어지는 현상과 관련된 법칙은요, 관성의 법칙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승객은 처음 움직이던 방향으로 몸이 쏠리게 되어 있죠. 이 그림 가지고요, 설명을 드렸었죠. 이 차량이 멈춰있던 차량인데요, 갑자기 급가속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니까요, 사람은 뒤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지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니까요,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물체의 빠르기만 나타날 때는요, 뭐를 사용하고 빠르기와 운동 반경을 나타낼 때는요, 뭐를 사용한다. A, B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빠르기는 속도하고 속력인데요.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내고요. 그리고 속도는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있는 벡터였죠. 그러면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만 있는 스칼라량이고요. 속도는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벡터량이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35m/s의 속도로 달리던 질량 2000kg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1000N의 힘을 8초간 준 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35m/s이었고요. 이 차량의 질량은 2000kg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8초간 1000N의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 속도 방향이 플러스였으니까요. 이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N을 주어졌고요. 그러면 낮은 속도 산출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활용해서 산출하는 방법과, 그리고요, F는 MA를 활용해서요, 가속도를 산출한 다음에 낮은 속도를 산출하면 되겠죠. 방법 1번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활용해서 산출하겠습니다. 충격량은요, I는 FT이죠. F는 마이너스 1000이었었고요. T는 8초였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1000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8000N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낮은 속도 산출하면 되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활용하면 되죠. I는 M 곱하기 VE-VI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E니까요. VE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M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고요. VI는 마이너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VE는요. M분의 I 플러스 VI가 됩니다. M은 2000이었었고요. 그리고 I는요. 마이너스 8000이었죠. 그리고 VI는요. 35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000분의 마이너스 8000 더하기 35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31m/s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속도 산출로 낮은 속도 산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속도는요. F는 MA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A는 M분의 F가 됩니다. M이 2000kg이었고요. F는 마이너스 100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000분의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0.5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낮은 속도는요. 이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 없어요.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등가속도 공식은요. 1공식이죠. 그랬어요. V는 VI 플러스 AT입니다. VI가 35였었고요. A는 마이너스 0.5, T는 8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35 더하기 마이너스 0.5 곱하기 8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31m/s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질량 15kg의 돌을 지면으로부터 5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습니다. 이 돌이 낙하되어 지면과 충돌한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5kg, 그 높이 H는요 50m였었고요. 처음 속도는 0m/s이었죠.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요. 지면과 충돌 시 속도입니다. 낮은 속도를 구하는 문제겠죠. 공식 V는 루트 2GH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력가 속도 G는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9.8m/s의 자승을 적용시키면 되고요. H는 5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50이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31.3m/s이 나왔습니다. 자유낙하는요. 수직방향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을 활용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V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A는 G가 되고요. D는 H가 되겠죠. 이거 적용시키면은요.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GH가 되겠죠. VI는 0이었었고요. G는 9.8, H는 50이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9.8 곱하기 50이 됩니다. 0이 자승이었으니까요. 위랑 같은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답은요. 31.3m/s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50km/h로 수직 암벽을 충돌한 차량이 2km/h로 튕겨 나왔습니다. 반발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차량의 처음 속도를요. V1으로 봤습니다. 50km/h였었고요. 차량의 나중 속도는 V1-로 봤고요. 마이너스 2km/h가 됩니다. 튕겨 나왔죠.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암벽은요. 움직이지 않죠. 그럼 처음 속도 V2나 나중 속도 V2-는 전부 0km/h가 됩니다. 그럼 반발 계수는요. 처음 상대 속도분의 나중 상대 속도죠.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는요. V1-V2분의 V2-V1-가 되겠습니다. V1이 50이었었고요. V2는 0, V2-는 0이고요. V1-는요. 마이너스 2죠. 그럼 적용시키면은요. 50-0분의 0-2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04가 나왔습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5N의 힘을 A 물체에 작용시켰더니 8m/s의 자승의 가속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B 물체에 같은 힘을 작용시켰더니 24m/s의 자승의 가속도가 생겼습니다. 두 물체를 같이 묶었을 때 이 힘에 의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F는 MA를 활용해서 산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A 물체의 질량과 B 물체의 질량을 먼저 산출한 다음에요. 두 물체를 같이 묶어서요. F는 MA를 활용해서요. 두 물체를 같이 묶었을 때 가속도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힘은요. F는 5N이었었고요. A의 가속도는요. AA로 봤고요. 8m/s의 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의 가속도 AB는요. 24m/s의 자승이었습니다. 먼저 질량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A의 질량 구하겠습니다. F는 MA 활용하면 되죠. 구하려고 하는 게 질량이니까요. M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고요. A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M은 A분의 F가 됩니다. A의 가속도는요. 8이었었고요. 힘은요. 5였습니다. 적용하면은요. 8분의 5가 됐고요. 계산하면은 0.625k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B의 질량 구하면 되겠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F는 MA, M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그러면 M은 A분의 F가 되고요. B의 가속도 AB는요. 24m/s의 자승이었고요. F는 5였습니다. 적용하면은요. 24분의 5가 나왔고요. 계산하시면은요. 0.208k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를 묶었을 때 가속도입니다. 역시 F는 MA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질량이 두 개죠. MA하고 MB요. 그래서 F는 MA 플러스 MB 곱하기 A가 됩니다. 이번에는 가속도를 구할 거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MA 플러스 MB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MA 플러스 MB분의 F가 됩니다. MA가 0.625였었고요. MB는 0.208이었고요. 힘은요. 5가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0.625 더하기 0.208분의 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교통사고 감정에서 활용되는 마찰계수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계수는 가장 중요하죠. 그 전도하여 미끄러질 때 마찰계수도 중요합니다. 차량과 차량 간의 마찰계수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향장치와 바퀴 간의 마찰계수는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정지 중인 질량 40kg의 A 물체를 질량 10kg인 B 물체가 10m/s의 속도로 충돌하여 맞물린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충돌 직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충돌 직후 두 물체의 속도고요. 맞물렸으니까요. 공통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단서가 있네요. 충돌 시 두 물체 모두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충돌 전후 일직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일직선상의 충돌이라는 이야기죠. 먼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물체입니다. 질량을 M1으로 봤고요.
40kg이었죠. 예, 그리고 충돌 전 속도가 정지했으니까요. V1은요 0m/s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물체입니다. 질량을 m2로 받고요. 10kg이었죠. 그리고 충돌 전 속도가 v2로 받고 10m/s이었습니다. 자, 그럼 충돌 후 두 물체는 맞물린 상태로 이동했으니까요. 충돌 후 속도는요 공통 속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 후 속도에 산출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활용하면 되겠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입니다. V1-하고 V2-가 같으니까요. VC로 공통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M1V1 플러스 M2V2는요. VC M1 플러스 M2가 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충돌 직후 공통 속도죠. VC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M1 플러스 M2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VC는요. M1 플러스 M2분의 M1V1 플러스 M2V2가 됩니다. M1이 40kg, 그리고 V1은 0이었었고요. M2는요. 10kg, V2는 10m/s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40 더하기 10분의 40 곱하기 0 더하기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2m/s이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자동차가 낙하하여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시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공식을 활용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VIT 플러스 2분의 AT의 자승이죠. 그러면 VI가 0이었고요. 그리고 자유낙하 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즉 A는 G가 됐고요. 그리고 자유낙하 시 거리 D는요. h, 높이가 되죠. 이를 적용시키면은요.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E는 분모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G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T의 자승이니까요. 제곱근을 넣으려면은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